안녕하십니까. 작년 늦은 겨울에 시작되었던 것 같은데요. 코로나가 계절이 바뀌고 바뀌어서 어, 또 한 번의 겨울이 찾아오는 문턱에서도 여전히 코로나는 사라지지 않고 있네요. 음,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 대신에 요즘은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쓸 만큼 코로나가 우리 생활 깊숙이 지배하고 있는데, 오늘 영상을 보시는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에게는 코로나 블루니, 코로나 레드니 이런 말들이 비껴가는 말들이길 바라겠고요. 조금 더 희망을 가지시고 견디다 보면 올해를 추억으로 얘기하면서 지낼 수 있는 날이 곧 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코로나가 저희 생활을 모두 지배하다 보니 이런 설명의 행태도 온택트 설명이라는 새로운 형식이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예비 중에 대상 우리 동네 중학교 알아보기에 이어서 오늘은 제2탄 일산 지역 고등학교 집중 탐색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일산 지역 고등학교 집중 탐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설명드릴 저는 저의 소개부터 드려야 되겠네요. 저는 카르마 에듀 원장 금문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산 지역 고등학교 집중 탐색이라는 주제로 알아볼 고등학교는요. 일산 동서구에 있는 16개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 학교들은 가좌, 대화, 덕이, 백마, 백석, 백신, 세원, 안고, 일산 대진고, 일산 동고, 저동고, 저현고, 정발고, 주엽고, 중상고, 풍동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운종고에 대한 얘기는 참고 자료로 조금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고양이고 국제고는 오늘 특목고 설명회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참고 자료로 필요한 부분만 약간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일산 동서구 지역에 있는 16개 일반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본다. 이렇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는 2024학년도 대입 제도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들을 오늘 이게 주요 주제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좀 알고 생활을 하시는 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만 몇 가지 챙겨봤고요. 그리고 본론인 일선지역 고등학교 집중 탐색의 부분에 대해서 시간 할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대입 제도에서 달라지는 것들, 그리고 수능 과목 구조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많은 부분 지금 결정하신 부분들도 있겠지만 한 번 더 짚는 의미로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고등학교들은 어떤지, 그리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영향 아래 있는 우리 학생들의 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네, 수능영어 절대평가 시대의 고등영어 학습의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대입 달라지는 점들이요. 지금 현재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대입을 치르는 해가 대입 정책의 영향을 받는 게 바로 2024학년도 대입 제도의 영향을 받죠. 이때부터 달라지는 것들은 학생부 비교과 활동 대입 반영 폐지가 확대됐다라는 점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16개 대학 수능 선발 비율이 확대됐다라는 점,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대상으로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 쉽게 말씀드리면 정시 전형이 40% 이상 확대된다는 점, 그리고 수험생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자기소개서랄지 교사 추천서가 폐지된다는 점, 그리고 논술이나 특기자 전형도 폐지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고교 프로파일 폐지, 블라인드 면접이 시행된다는 점 정도 기억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학생부 주요 항목 내 비교과 영역 요소들을 개선하는데 현재 중3 학생들한테 적용되는 내용들은 이 표에서 보다시피 이런 내용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골자만 좀 보시면요. 교과 부분에서는 여기 이 빨간 표시가 지금 중3한테 적용되는 것이고요. 파란색은 작년부터 이렇게 적용된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재 발명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한다라는 내용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이어 여전히 계속되는 거, 자율동아리가 연간 1개만 기재되도록 한다라는 거, 청소년 단체 활동은 단체명만 기재한다라는 거, 소논문 기재 금지. 그런데 여기 현 중3 학생들한테는 자율동아리는 대입에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청소년 단체 활동도 기재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소논문 기재도 역시 금지된다라는 내용이 현 중3한테 적용되는 내용이겠습니다. 봉사활동에 있어서는 개인 봉사활동 실적이 대입에 역시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진로 부분에 있어서는 진로 희망 분야가 대입에 역시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점, 수상 실적에 대입에 미반영, 독서 역시 대입에 미반영된다라는 정도 확인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 과목 구조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특이하게 2020년도, 2021학년도, 2022학년도 연속 3개 연속해서 수능 과목이 달라지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죠. 2024학년도 수능 과목은 2022학년도 현재 고2 학생들이 적용되는 내용에 그대로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달라지는 점들을 올해 것과 비교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요 윗부분에 있는 게 공통 과목이고 밑에 부분이 선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어가 독서와 문학은 공통이고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선택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수학 부분에 있어서 수학 가나로 이루어졌던 것이 현재 고2 학생부터 현재 중3 학생들이 여전히 적용되는 게 수학 1, 2로 공통 과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확통, 미적분, 기하가 선택 과목이 된다는 거. 영어 부분에서는 변동사항 없고요. 영어 1, 2가 범위고요. 한국사 변동사항 없고요. 사회와 과학 부분에서 변동이 있죠. 자, 현재 고3까지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여전히 제외되고 사탐 9개 과목 중에 2개를 선택하든지 과탐 8개 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하든지 이렇게 했는데 현재 고2부터 계열 구분 없이 사탐 9개, 과탐 8개 총 17개 과목 중에 2과목을 선택하면 된다는 것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이따가 보시겠지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문이과 통합 하는 취지와 같이 맞춰져서 맞물려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2외국어 한문은 9개 과목 중에 1과목 선택한다라는 것 똑같은데 달라지는 점이 올해까지는 상대평가였던 것이 2022학년도 이후부터는 절대평가로 바뀐다는 점이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겠습니다. 수능 과목 구조가 바뀌면서 예상되는 결과 이 부분은 내용만 보시고 그냥 넘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용 제가 조금 이렇게 다시 보기로 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그냥 조금 정리해 놓은 거니까
한번 고민해 볼 만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절대평가가 이제 세 과목으로 된다라는 거, 그리고 수능 EBS 연계율이 70%에서 50% 간접 연계로 전환된다라는 거. 이것은 지문 암기 등의 부작용을 해소한다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 내용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고등학교 부분입니다. 이미 과거 영재고를 진학하는 희망학생들, 그 다음에 특성화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이미 많이 결정이 되셨을 텐데요. 후기 학교 기준으로 간략하게만 볼게요. 역시 오늘 이게 또 본 주제가 아니다 보니까요. 지금 오늘 일반고 중심이다 보니까 일반고 중심으로 볼게요. 달라진 점이 3년 전과 좀 달라지는 점이 외고 국제고와 일반고가 같은 후기, 그러니까 모집 시기에 따라서 후기로 된다는 점이 조금 이 뭐랄까요, 3년 전과 좀 달라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여기 원서 지원 형태도 좀 달라지죠. 일반고에서는 고양 학군 내에 두 개의 구역이 있는 거 내용 아시죠? 1구역을 덕양구를 1구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산 동서구를 2구역이라고 합니다. 오늘 16개 고등학교는 2구역에 해당되는 일산 동서구 지역 고등학교가 중심이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성구를 가끔 말씀들 하시는데요. 백성구는 고양시 평준화 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입니다. 특수지로 제외돼서 별도의 전형 요항을 가지고 별도로 뽑는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덕양구에서 신원고와 향동고가 2020 내년도 2021학년도 신설 고등학교로 오픈된다라는 것도 같이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평준화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배정 방식인데요. 아시다시피 지망 순으로 추첨 배정을 합니다. 이제 1단계에서는 고양학군 내에서 50%를 추첨하고요. 2단계로 아까 말씀드린 1구역, 2구역, 구역 내에서 50%를 추첨 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지원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과 그냥 순수하게 일반고만 지원하겠다라는 학생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원서 쓰는 게 달라질 텐데요. 먼저 자사고, 외고, 국제고 지원자 학생들은 일지망에 일단 학군 내 1단계에서 일지망에 자사고, 외고, 국제고, 희망 고등학교를 선택하고요. 택1로 하고 2지망에서 5지망까지는 고양 학군 내에 4개의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지망에 기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단계 구역 내에서는 역시 1지망에 외고, 국제고, 자사고, 희망 고등학교를 넣고 2지망에서 끝지망까지는 모든 학교를 빠짐없이 선택하여 지망을 기입하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일반고만 지원할 학생들은 1단계에서 고양 학군 내에 5개 고등학교를 1지망에서 5지망까지 순서대로 기입하시면 되고 2단계 구역 내 50%, 예를 들면 일산 동구 서구 우리는 2구역이라고 했죠. 2구역 16개 고등학교를 1순위부터 16순위까지 순서대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20학년도 그리고 올해죠. 그리고 작년 2019학년도 경기도 평준화 지역 일반고 신입생 배정 결과를 보니 이 고양시의 경우 1지망 배정 비율자가 82.5%였고요.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84.51%였습니다. 반면에 끝지망 배정 비율자는 올해 1.07%, 작년 같은 경우는 0.89%였습니다. 이 말씀은 10명 중에 8명은 1지망에 배정되고 그리고 1명 정도는 끝지망에 배정되고 나머지 1명은 2지망에서 끝지망 전까지 해서 배정된다. 이렇게 해석 가능하겠죠.
다음은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개정된 교육 과정이 지금 2018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서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초1에서 고3 전학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개정 취지는 많이들 들어보셔서 아시죠? 창의 융합형 인재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조금씩 변화가 되는데 가장 큰 것은 문이과가 통합된다라는 거. 그래서 고1 때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교육 과정이 마련되어서 자유학기제 이런 것들 시행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 함양 가능한 교육 과정이라는 거. 이 정도 확인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2015 개정교육 과정에 따라서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이 중요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문과, 이과로 엄격하게 분리된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에 따라서 교육 과정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보시다시피 고1 때는 이렇게 공통 과목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2, 고3 때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의 과목들을 선택하는데요. 내용이 조금 복잡해 보이죠? 여기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수능에서 겹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여기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내용을 조금만 더 보시면요. 예를 들면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 예시. 예를 들면 나는 대학의 경상계열에 진학을 희망한다 라고 했을 때는 일반 선택 과목에 이런 것들 기초 과목, 탐구 과목, 그 다음에 체육, 예술, 생활, 교양에서 특히 탐구 과목에서 이런 과목들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에서는 사문탐구랄지, 고윤이랄지, 한국사회이해랄지, 과학사랄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 된다는 예시고요. 만약에 나는 어문계열을 지원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일반 선택에서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한국지리, 생윤, 정치화법, 생명과학 이렇게 선택하면 된다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공계열, 자연계열 또는 예술계열일 경우에는 이런 일반 선택, 그 다음에 이런 진로 선택을, 그 다음에 이공계열일 때는 이런 과목들의 일반 선택, 그 다음에 여기 지구과학, 융합과학이라고 하는 2에 해당되는 이런 과목들을 선택하면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능 영어 절대평가 시대의 고등 영어 학습의 방향이랄까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너무너무 좀 많은데 오늘 역시 이게 본론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보면 좋겠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우리 학생들이 조금 내신이든 또는 수능이든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것들이 조금 현장에서 안타까운 것들을 보는데요. 예를 들면 수능의 영어 45문제를 70분 만에 풀죠. 듣기 17문제, 읽고 푸는 문제 28문제로 구성되고 듣기 17문제는 2점짜리 14개 그리고 3점짜리 3문제 이렇게 구성되고요. 독해 문제는 28문제 중에 지문이 25개고 그리고 3점짜리가 7문제 그리고 나머지 21문제가 2점짜리로 구성되는데 사실은 일단 절대평가 수능 시대에서 영어 1등급은 좀 필수로 마저 주는 것이 다른 과목에 대한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는데요.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모의고사에서 고3 모의고사에서 95점 이상을 항상 맞아주면은 안정적인 1등급대로 진입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듣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등이 됐을 때
듣기 연습을 할 만한 시간이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3 겨울방학 때까지 고1이 되기 전까지 듣기를 완성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에 가서는 수행평가에 반영되니까, 예를 들면 대중고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 반영률이 좀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듣기를 미리 조금 충분히 마무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휘는 계속 반복해서 가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문법과 서술형 부분인데요. 고등에 가서 문법, 사실은 수능에서는 어법형 문제가 한 문제 정도이기 때문에 3점짜리 또는 2점짜리 한 문제이기 때문에 큰 점수 배정상으로 봤을 때는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문법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독해 내용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신에서는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특히 서술형에 또는 어법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간과해서는 상위 등급을 맞기 어렵다라는 내용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관건은 독해 부분인데요. 독해는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30번대에서 많이 틀립니다. 빈칸 완성이랄지, 그 다음에 문단 순서 배열 문제, 그 다음에 문장 삽입 문제, 이런 것들 많이 틀리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스킬 부분으로 접근해서 나중에 스킬 부분으로 접근해서 내용 이해를 완전히 못하더라도 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고1, 2 때 먼저 그것을 접하게 되면 나중에 고3 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1, 2 때는 지문의 내용을 충분히 좀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다라는 얘기 정도 하면서요. 간략하게 고등 영어 학습의 방향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될 때 좀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절대평가 시대에 영어는 그러면 대학별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좀 궁금하시죠? 상세 내용은 굳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아실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크게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에서 영어 절대평가 시대의 절대평가 영어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크게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감점 반영 형태의 학교들, 가산점 반영하는 학교의 형태들, 그리고 일정 비율의 점수를 합산하는 학교들, 크게는 세 개의 유형으로 보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이 세 개의 유형 중에서 등급 간 점수 차를 보시면 조금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고려대나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등급 간 점수 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교에 따라서는 등급 간 점수가 상당히 큰 학교들이 있죠. 예를 들면 여기 경희대 점수 합산 방식에 의해서 반영을 하는데요. 15%를 반영하고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이가 8점 차이가 나네요. 그죠? 그리고 숙명여대 같은 경우를 보니 1등급, 2등급 점수 차이는 5점, 그리고 3등급 이하는 10점입니다. 그쵸? 숙명여대를 지원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영어 3등급 이하일 때에는 상당히 합격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표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에도 1, 2등급 간 점수 차이가 5점, 그 다음에 7.5점 이렇게 상당히 좀 벌어지죠. 네,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서 대학에서 영어를 이런 식으로 반영한다 정도 감 잡으시라고 제가 넣어놓은 거고요. 상세하게 볼 의미가 없는 게 우리 학생들이 이 다음에 대학에 가는 2024학년도에서는 이 기준이 많이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것을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본론이 되겠는데요. 일산 지역 고등학교 집중 탐색 대학 진학률 먼저 보겠습니다. 본 설명 들어가기 전에 앞서 미리 말씀드릴 건요. 이 이하에서 활용한 자료들은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 누구나 다 열람 가능한 학교 알림이에서 자료들을
대부분 취합했다라는 말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학교별 흩어져 있는 자료를 제가 보기 좋게 이렇게 취합하고 또 편집하고 일부는 약간 가공을 하여서 저의 의미를 약간 덧붙인 자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산 지역 고등학교 대학 진학률을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쉽게 2020학년도 자료는 올해 학교 알림이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2019학년도, 2018학년도 자료만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요. 일단 전국 4년제 진학률이 2019학년도에 55%였고 우리 경기도는 46.3%, 그 중에 우리 일산 동구 지역은 39.5%, 우리 일산 서구 지역은 45.1%. 4년제 진학률 기준입니다. 왼쪽에 나오는 이 진학률은 전문대학을 포함한 진학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 4년제를 기준으로 많이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국에 비해서 경기도가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 고양시가 경기도에서는 평균보다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개년 대학 진학률을 학교별로 비교하는 표입니다. 굳이 제가 4개년도를 넣은 이유는 자료들을 조금 매년 약간씩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4개년도 정도는 보셔야지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4개년도 넣어놨고요. 올해 거 일단 보시면은 4개년도 올해 거 4년제 진학률을 중심으로 봤을 때 올해는 백석고가 61.54%로 가장 높았네요. 밑에 물론 운전고, 고양이고, 국제고는 제가 설명해서 빼는 걸로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일반고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동고가 60.79%, 저영고가 53.23%. 제가 1, 2, 3위만 조금 크기를 달리해서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인지 편하도록 해놓은 거고요. 2019학년도 걸 보면요. 2019학년 대화고가 47.80%로 가장 높았네요. 일산 대진고가 그 뒤를 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영고가 세 번째 45.80%였습니다. 2018학년도에 봤더니 일산 대진고가 가장 높았고 덕이고가 그 다음 그리고 풍동고가 세 번째였네요. 2017학년도에는 주엽고가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저형고가 그 다음이었고 백신고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4개 년도 걸 비교하는 이유를 이제 조금 이해하시겠죠? 매년 이 순위는 조금씩 바뀔 수 있음을 참고하시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 다음 이제는 학교별로 대학 진학률을 조금 상세하게 보는 표입니다. 전문대학 그리고 기타까지 포함된 걸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기타 부분은 어떤 내용이실까요? 전문대학, 그 다음에 대학교, 국에 진학한 경우 보시면 되고요. 기타 부분은 아마도 재수 생각하는 학생들의 비율이라고 그 학생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조금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게 여기 대학교 4년제 대학 기준률을 우리 시청자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 비율도 같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타 비율의 40%가 넘는 학교들 한번 봐볼까요? 백마고가 40.5%, 그리고 안국고가 40.9%, 일산대진고가 44%,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주엽고가 42%,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도 되겠죠?
지금부터는 학교별 특색에 대한 건데요. 사실은 제가 작업을 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이 들었던 게 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막상 설명을 하려고 하니 가장 설명할 게 애매하고 간략하게 지금 쉬는 시간이어서 제가 잠깐만 중단한 다음에 쉬는 시간 끝나면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학원은 45분 수업에 5분 쉬는 시간이거든요. 쉬는 시간 되면 아이들이 복도로 쏟아져 나와서 조금 제잘제잘 하는 모습들이 너무 사랑스럽죠. 이해해 주시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교별 특색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실은 가장 시간을 많이 들였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당 학교 당사자가 되어서 가장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그리고 그 학교를 가장 분위기를 대표할 수 있는 키워드를 잡아내기 위해서 자료들 많이 읽고 반복해서 분석을 한 자료이긴 한데요.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제가 정리해 놨고요. 그런데 막상 설명을 하려고 하니 제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칫 전달이 잘못되어서 분위기하고 상관없는 이 학교 분위기를 전달하면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그냥 자료들만 이렇게 넘기면서 키워드들을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아실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스킵하면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자 고등학교 내용이고요. 여기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고등학교입니다. 대화고등학교는 2012년도에 개교했고요. 밑에 여기 조그마한 글씨로 되어 있는 건요. 제가 그냥 여기저기에서 얻은 정보들을 한 개라도 더 이렇게 제공해 드리려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니까요. 이것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화고등학교 2018학년도에 입시 실적이 괜찮았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를 이렇게 입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내용 보시면은 2018학년도에 조금 자세한 내용이 있죠. 각 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의 내신 등급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것도 같이 보시면 도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네, 덕일고등학교 볼게요. 역시 2012년도에 개교하였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비교과 영역을 알차게 운영한다. 수시대 정시 합격 비율이 80대 20이다. 2018년도 기준입니다. 요런 자료를 제가 어디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요 같이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백마고등학교입니다. 역시 내용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은 여기 좀 자세히 보시려면 여기를 정지해 놓으시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그리고 혹시 여기 자료를 페이퍼 상으로 이렇게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 학원에 연락 주시면요. 해당되는 학교 자료를 출력해서 이렇게 드리는 걸로 할 테니까요.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백석고등학교입니다. 다음에 백신고등학교. 백신고등학교 특징은 과학 중점 학교라는 것이죠. 자, 우리 여기서 과학 중점 학교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고양시 일산 동소구에는 과학 중점 학교가 4개가 있는 거 아시죠? 일산 동구에 정발고등학교와 백신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다음 일산 서구에는 주엽고등학교와 일산 동고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과학 중점 학교하고 그렇지 않는 학교하고의 차이가 뭘까요? 네, 수학과 과학, 이수 단위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보통 과학 중점 학교는 연간 이수 단위 180 중에서 2학년 때는 수학, 과학 교과가 한 80단위 이상이 되고요.
약 한 45%, 6%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3학년 때 역시 82단위에서 고2, 고3 때 수학, 과학에 대한 과목을 공부를 많이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이쪽 계열로 대학에 진학할 학생들한테는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듯해요. 그 다음에 여기 자세하게 밑에도 제가 좀 깨알처럼 많이 넣어놨는데요. 최대한 한 개라도 더 드리고 싶은 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세원고등학교입니다. 풍동에 있는 세원고등학교는 좀 학생 수가 적다라는 게 좀 특징이죠. 그래서 사립이고요. 일단 동서구에서 사립은 대진고, 세원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특수지 제외지역이라고 하는 백성고가 역시 사립입니다. 그래서 대진, 세원, 사립이라고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시죠. 세원고는 학생 수가 좀 적어서 내신 따는 게 좀 어렵다라고들 말씀들을 해 주십니다. 세원고 됐고요. 안곡고등학교입니다. 저쪽 하늘마을인가요? 안곡 중산마을 하늘마을에 있는 안곡고등학교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일산 대진고. 일산 대진고는 교육부 지정 소프트웨어 과학 융합형 교과 중점 학교라고 해서요. 일산 대진고는 교육청이나 고양시에서 지정한 프로젝트들이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좀 보시면 될 듯 하고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 역시 자료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밑에 글자도 역시 보이시죠? 안 보이시면 따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산 동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구 지역, 일산 동구는 서구 지역이죠. 서구 지역에 있는 과학 중점 학교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동고등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저현고등학교요. 고양학군 유일 자율형 공립고죠. 파주에 운정고가 있고 고양시에 저형고가 있죠. 근데 2023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될 예정이라는 아마 매스컴 소식을 접하셨을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정발고등학교요. 역시 동구 지역의 과학 중점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취업고등학교요. 역시 서구의 과학 중점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 보시면 될 듯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중산고등학교요. 중산에 있는 중산고등학교입니다. 내용 확인되시죠? 여기 제가 중산고등학교는 미술반을 운영을 해서요. 혹시 미대 쪽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생각을 하는 학교이기도 한 듯합니다. 자,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풍동고등학교, 풍동에 있는 오디세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말이 제가 보면서 되게 와닿았어요. Design, Develop, Dynamic, Dream, Devotion. 여기 해마다 조금 풀이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정고등학교는요, 제가 참고로 넣어봤어요. 여기 오늘 본 범위에 들어가지는 않지만요. 궁금해하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셔서 운정고등학교도 참고로 넣어놨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학교별 특색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자료로 좀 더 상세 내용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부터는 교과별 학업 성취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자료를 보면 저희들은 이렇게 학교 분위기 그리고 수준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데요. 일단 학교 분위기를 저희가 좀 감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 보는 법을 말씀드리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역시 간략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자고 1학년 볼게요. 주요 과목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평균이 국수형 69, 57, 58입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가 19, 22, 23. 자, 학교 알림에는 여기까지만 나와 있죠. 여기까지만요. 저기 A 플러스 B 비율, D 플러스 E 비율은 제가 가공을 한 겁니다. 합산을 해서요. 저는 요 자료를 자세히 보는 편입니다. A, B 비율과 D 비율. 예비 중 혹시 영상을 보신 어머님들이라면 기억하시겠죠? 기억하시겠는데 아마 중등 때의 양성과 많이 다름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보통 중등에서는 평균 70, 80이고 표준 편차가 한 15에서 20 안팎인데 우리 고등은 그리고 AB 비율이 가장 큰 차이 나는 건 AB 비율이 D 비율보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더 높습니다. 그죠? 근데 이 고등에서는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AB 비율에 비해서 D 비율이 더 높은 게 좀 일반적인 것 같다라는 내용을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도 많이 좀 낮죠. 근데 표준 편차가 좀 큰 편입니다. 20 넘으면 표준 편차가 좀 큰 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준 편차는 아시겠지만 평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하 간의 떨어진 거리 크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크다는 얘기는 상하 간의 거리가 멀다. 그리고 작다라는 것은 그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오밀조밀하게 더 모여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자고 보니까 국수형 AB 비율이 40, 21, 21, D 비율이 39, 62, 62입니다. 수학 영어에서 이 D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죠? 그 다음 학교 갈게요. 대화고입니다. 국수형 평균이 66, 55, 64. 표준 편차가 17, 22, 22. 표준 편차 비슷하죠. 그 다음 AB 비율이 26, 19, 31. D 비율이 49, 69, 54. 수학에서 D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그쵸? 약 70%를 차지합니다. 자, AB 비율과 D 비율의 내용 이해하실 수 있죠. AB 비율은 상위 90, 80점 이상, D 비율은 밑에 점수 90, 80, 70, 60, 50, 50, 40 요렇게 50, 40 점수대 요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균이 낮으니까 D 비율이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학교 넘어가겠습니다. 덕이고등학교입니다. 국수형 평균 72, 58, 57, 표준 편차 16, 24, 24, AB 비율이 41, 28, 50, 25, D 비율이 32, 60, 64. 어떻습니까? 수학 영어에 있어서 D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다음 학교 넘어갈게요. 백마고등학교입니다. 국수형 평균 68, 67, 66. 다 60점대 후반이고요. 표준 편차 14, 19, 19. 20 넘지는 않네요. 그리고 AB 비율이 24, 33, 32. D 비율이 48, 43, 52. 여기 60 넘은 건 없네요. 그쵸?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백마고등학교였습니다. 다음 백석고등학교입니다. 백석고등학교 국수형 평균 76, 68, 69, 표준 편차 14, 14, 20, 그리고 AB 비율이 48, 23, 42, D 비율이 25, 41, 40. 수학 빼고는 AB 비율이 DE 비율에 비해서 더 높고, 보시면 여기 C 비율이 이 수학에서는 35%네요. 그죠? 딱 중간대 점수 딸 아이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백신고입니다. 백신고 국수형 67, 62, 69. 표준 편차 18, 21, 24. AB 비율이 34, 25, 48.
D 비율이 45, 51, 40. 수학이 D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네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AB 비율이 D 비율에서 높고,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영어가 24, 좀 상하 간의 거리가 먼 편이네요. 수학도 표준 편차가 20으로 조금 큰 편에 속하고요. 세원고등학교 보시겠습니다. 국수형 평균 70, 55, 65, 표준 편차 17, 26, 22. 수학이 표준 편차가 상당히 크네요. 그리고 AB 비율이 37, 24, 37, D 비율이 38, 58, 45. 표준 편차 수학에서 26이죠. 역시 그 수를 반영하듯이 D 비율이 60%, 근 60%네요. 상당히 AB 비율에 비해서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요. 안국고등학교입니다. 국수형 평균이 67, 60, 59, 표준 편차가 22, 20, 23. 표준 편차가 모두 세 과목 다 20이 넘고 있네요. AB 비율이 37, 21, 25, D 비율이 41, 59, 58. D 비율이 세 과목 다 모두 AB 비율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산 대진고입니다. 국수형 평균 70점대네요. 76, 74, 73. 표준 편차 12, 16, 16. 비교적 표준 편차가 작은 편이죠. 그다음 AB 비율이 48, 44, 46. D 비율이 24, 34, 33. 어떻습니까? 일산 대진고는 예상할 수 있듯이 AB 비율이 DE 비율보다 다 높습니다. 그쵸? 다음 할게요. 일산 동고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평균 65, 55, 56. 표준 편차 14, 24, 23. AB 비율이 17, 22, 21. D 비율이 57, 68, 66. 어떻습니까? 분위기 감지되시나요? 이 D 비율이 좀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그리고 수학과 영어의 같은 경우에 표준 편차가 상당히 큽니다. 그죠? 그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 저동고입니다. 국수형 평균 74, 59, 60, 표준 편차 18, 21, 23, AB 비율이 49, 19, 25, D 비율이 30, 60, 57. 어떻습니까? 수학, 영어가 D 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표준 편차 역시 20대로 높고요. 다음은 저현고등학교입니다. 국수형 평균 66, 70, 75, 표준 편차 19, 15, 17, 20 넘는 거 하나도 없죠. AB 비율이 30, 30, 50, D 비율이 50, 36, 34, 33. 영어 같은 경우에는 AB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 수학 같은 경우는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는 D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표준 편차는 큰 편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학교 넘어갈게요. 정발고등학교입니다. 국수형 평균이 76, 68, 70. 표준 편차 17, 21, 24. AB 비율이 52, 39, 48. D 비율이 26, 43, 41. 수학의 경우는 D 비율이 더 높고 나머지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AB 비율이 더 높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수학, 영어에서 조금 큰 편이네요. 그죠? 정발고등학교 알아봤습니다. 주엽고등학교입니다. 주엽고등학교 국수형 평균 73, 67, 66. 그리고 표준 편차 15, 22, 24. AB 비율은 42, 40, 37. D 비율 35, 40, 44. 어떻습니까? 주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AB 비율과 D 비율의 비율이 좀 비슷하네요. 그죠? 표준 편차가
수학 영어에서는 좀 크고 국어에서는 낮고,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D 비율이 더 높고요. 네, 요 정도 보시고, 참, 그리고 지금 제가 2019학년도 1학년 1학기 2학기 걸 가지고 보고 있죠. 올해 게 아닙니다. 2019학년도 겁니다. 작년. 그 다음에 중상고입니다. 국수형 평균이 71, 61, 65, 표준 편차 18, 17, 22, AB 비율이 38, 12, 35, D 비율이 37, 62, 49. 국어 같은 경우는 AB, D 비율이 비슷하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D 비율이 좀 압도적으로 많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D 비율이 조금 더 AB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네요. 중상고였습니다. 다음 풍동고요. 국수형 평균 72, 57, 56, 표준 편차 19, 23, 23. AB 비율이 42, 48, 40, D 비율이 38, 33, 44. AB 비율과 D 비율이 비슷하네요. 그죠? 수학만 조금 더 앞선 편이고, 이렇게 풍동고 봤습니다. 다음 고등학교는 운정고입니다. 운정고는 제가 참고로 한번 보시라고 넣는 겁니다. 국수형 평균이 72, 75, 75, 표준 편차 7, 10, 13. 어떻습니까? 10 정도 이하죠. 그죠?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얘기고,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AB 비율이 17, 39, 44. D 비율이 33, 25, 31. D 비율도 상당히 적고요. AB 비율도 적고요. 그럼 어디 갔습니까? 나머지 학생들은? 네, 여기 C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C의 비율, 중간에 포진되어 있는 학생들이 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조금 감이 조금 덜 오죠. 그래서 제가 참고로 고양해고하고 국제고는 그럼 어떤지 제가 다른 뜻이 있어서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특목고라고 하는 고양해고, 국제고는 그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보고자 같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고양예고 2019학년도 1학년 1학기 걸 내용 볼게요. 국수형 평균이 89, 87, 83, 표준 편차가 5, 5, 8입니다. AB 비율이 93, 89, 68이고요. D 비율이 1.2, 0.4, 6.1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이 자료 해석하실 수 있죠? 그죠? 평균 높고 표준 편차 작고 AB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그쵸? 예상하시던 바죠. 국제고도 어떨까요? 국제고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국제고 한번 볼까요? 자, 국제고 국수형 84, 84, 85가 평균이고요. 표준 편차 5, 7, 8입니다. 자, AB 비율이 87, 77, 79, DU 비율이 1, 2, 4.9. 어떻습니까? 고양예고하고 비슷하죠? 자, 그러면 아까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고양예고, 국제고, 그다음 운정고까지 같이 봤는데요. 이제 제가 더 설명 안 드려도 이 자료만 가지고 학교 분위기, 그리고 학교의 수준이란 말 제가 쓰진 않을게요. 학교의 아이들의 학습열이 이 정도 파악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과별 학업 성취만 가지고는 아직 학교를 다 알았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또는 우리 자녀분이 이 학교에 갔을 때 과연 92점 정도를 맞으면 어느 정도를 차지할지 이게 조금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조금 가공해 봤습니다. 물론 이 자료는 제가 추정한 등수이고 추정한 등급입니다. 그래서 전제 조건이 아까 학업 성취도의 결과가 정규 분포를 그린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정규 분포를 그리지 않는다라면 아까 보면은 상하의 비율이 비슷할수록 정규 분포의 모양을 가까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한데요. 정규 분포를 그리지 않는 경우에는 약간의 오차가 있음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 점수 92점이면 이 학교에 가서
몇 등 또는 몇 등급 정도가 가능할지를 추정해 보는 겁니다. 이랬을 때 92점이라고 잡은 이유는요. 어떻습니까? 92점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92점이면 우리 아이가 또는 내가 고등학교 가서 92점만 받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92점이 잘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좀 남고요. 잘하죠. 잘한 편이죠. 근데 최상위권이라고 하기에는 좀 아쉽고, 그 다음에 그렇다라고 못되는 점수는 아니잖아요. 못한 점수는 아니고 조금 경계선에 있는 그런 점수가 92점이 아닐까 싶어서 92점을 상정해 본 겁니다. 각 점수대별로 등수 추정이나 등급 추정을 희망하시는 분들 역시 연락을 주시면요. 저희들 표가 있으니까 표에 점수만 넣으면 바로 나오거든요.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고양위고에서 내 점수가 92점이다 라고 했을 때는요. 추정 등수보다 등급을 볼게요. 등급이 3, 3, 4등급 정도 예상이 됩니다. 평균 등급은 3.3등급. 여기서 평균 등급 개념을 간략하게만 설명할게요. 고등학교에서 내신 평균 등급을 구할 때에는 물론 프로그램에 넣어서 구할 수도 있지만요. 원리는 그 과목별로 이수 단위의 가중치를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어 뭐 4단위, 5단위, 수학 4단위, 5단위, 영어 뭐 4단위 뭐 이런 식으로 단위수를 반영해서 평균 등급을 구하는데요. 저는 여기서는 그냥 단위수 상관하지 않고 단순 평균을 구한 등급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수형 똑같은 단위라고 가정을 하고 평균을 구한 등급임을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종부에 갔을 때 92점이라면 1등급, 3등급, 2등급 국수형 순서입니다. 평균 등급 2.0등급. 가자고에 92점이다. 평균 등급 2.7등급 나오네요. 대화고에서 92점이다. 평균 등급 2.3등급. 또 쉬는 시간인데요. 그냥 조금 시끄러우시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그냥 바로 진행할게요. 저희 아이들 쉬는 시간 되면 제자리들 하는 모습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저는 사랑스러운 소리를 들리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소리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덕이고 같은 경우에 92점이면 3, 2, 2등급에서 평균 등급 2.3등급 예상되고요. 백마고등학교에서 92점, 2, 3등급에서 2.3등급. 백석고등학교에서 92점, 3, 3, 3에서 3.0등급. 백신고에서 92, 3, 2, 3에서 2.7등급. 느낌 좀 오시나요? 세운고에서 92점이면 2.7등급. 안국고에서 92점이면 2.3등급. 일산 대진고에서 92점이면 3등급. 일산 동고에서 92점이면 1.7등급. 저동고에서 92점이면 2.7등급. 저현고에서 92점이면 2.3등급. 정발고에서 92점이면 2.7등급. 주엽고에서 92점이면 2.3등급. 중산고등학교에서 92점이면 2등급. 풍동고에서 92점이면 2.3등급. 좀 감지되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오차는 감안해 주시고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중학교 성적과 고등학교 성적을 비교하는 표인데요. 가끔 이제 학생들이 또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다닐 때 항상 92점을 맞았는데 고등학교 가니? 아니 80점대? 아니 그보다도 못한 70점대? 이렇게 맞는 경우를 보고 현타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성적과 고등학교 성적 간에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제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아까 이제 오마중학교 3학년에서 92점이면요. 평균 등급이 약 3.3등급 정도 예상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구했을 때요. 신일중학교에서 92점이면 역시 3.3등급. 발산중학교에서 92점이면 3등급 정도 예상이 됩니다. 추정 등수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자, 이 성적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전제하고 고등학교 가서 92점을 맞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지요? 한번 이거 기억해 주시죠. 33, 3.3, 30. 3.3, 3.3, 3.0입니다. 자, 이 성적을 가지고 고양이고를 갔습니다. 92점을 받았어요. 3.3등급입니다. 대화고에서 92점, 2.3등급입니다. 일산 대진고에서 92점, 3.0등급. 주역고에서 92점, 2.3등급. 좀 감이 잡히시나요? 중학교 성적과 고등학교 성적 간에는 이렇게 차이가 있음을 보는 표였습니다. 다음 진행할게요. 학교별 지필과 수행평가 비중입니다. 학교별로 지필평가는 대부분은요 60%인 학교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행평가 비중은 40%인 데가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학교가 지필평가가 35인 경우가 있고요. 수행평가 65인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60%, 40%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논술형은 총 35% 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논술형은 35% 이상이다. 지필 수행을 합쳐서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간략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고 지필 60%, 수행 40%. 대화고 역시 지필 60%, 수행 40%. 다음 덕이고 지필 1, 2차 합쳐서 30%씩 해서 60%. 백마 역시 60%. 수행 역시 똑같이 40%입니다. 요 가로 속에 있는 건 요건요. 논술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논술형 비율은요. 지필평가의 논술형 비율과 수행평가에서의 논술 비율을 합쳐놓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학교 갈게요. 백석고 1학년 역시 1, 2차 지필 합쳐서 60%, 수행 40%고요. 백신고 역시 30, 30에서 60%, 40%입니다. 다음 학교요. 세운고등학교 지필 역시 60%고요. 수행 40%. 안국고가 작년 같은 게 좀 특이했네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1차 시행하지 않았고요. 2차에서 35% 비중으로 지필을 받고 수행 비율이 65%로 높았네요. 그쵸? 나머지는 60대 40 똑같습니다. 다음 할게요. 일산 대진고 역시 60%, 40%. 아까 제가 언뜻 말씀드렸는데 영어 듣기가 여기 수행평가에서 20%로 조금 높은 편이었습니다. 작년 1학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참고하시겠고요. 그 다음에 일산 동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수행평가 기준 내용이시니까요. 이것도 영상 자료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일산 동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국어 1차 없었습니다. 2차에서 40% 반영했고요. 수행 비율 60%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60%, 40%였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25, 25씩에서 50%, 50% 이렇게 비중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할게요. 저동고 국어, 영어는 역시 60%, 수행 40%고요. 수학이 조금 다르죠. 27.5%씩에서 45% 반영을 했고요. 아니죠. 55%죠. 산수가 조금 흔들리네요. 수학에서 55%, 수행, 지필에서 55%, 수행에서 45%. 그 다음에 저현고, 국어 60%, 수행이 지필 60, 수행 40. 영상 보시는 분들 조금 지루하시죠? 그죠? 제가 그래서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해도 재밌는 얘기가 떠오르지가 않네요. 자, 잠깐 웃고 잠깐 쉬고 갈게요. 수학 50%고요. 그 다음에 수행 50%네요. 그 다음에 영어 50%였고 수학 지필 50%였고 수행 50%였네요. 네,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촬영이 실제 대면으로 이렇게 하면 조금 덜 지루할 텐데 이렇게 영상으로 하니까
이 보시는 분들은 그냥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스킵하셔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영상은 일주일간 시청 가능하니까요. 어,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부분 다시 보시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발고등학교 지필 60 똑같습니다. 수행 40. 지역고 역시 60 수행 40. 넘어갈게요. 중상고 여기 특이하네요. 국어 1차 없었고 35, 65. 아까 안국이 그랬었죠? 네, 수학이 60, 40. 네, 풍동고 국어 지필 50, 수행 50. 나머지 영수는 60대 40 똑같습니다. 운전고 참고로 볼게요. 운전고도 다른 학교들과 마찬가지로 지필대 수행 비율이 60대 40 비율이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별 평가 방식 봤고요. 다음은 지필고사의 실제 모습인데요. 제가 전 학교 걸 다 실체는 못했고요. 일부 학교 거에서 아까 서술형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요. 중학교 때는 서술형이 사실은 이게 교과서를 암기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커버를 하는데 고등학교 가면은 범위가 워낙에 많아서 지문의 양이 상당히 많아서 다 암기해서 서술형을 커버할 수 없고요. 암기한다 하더라도 지문이 변형되어 나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손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중학교 때 사실은 영작하는 것들이 충분히 훈련이 되어서 고등부로 진입을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그래서 지필고사 실제 모습을 잠깐 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전체 모습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잠깐만 좀 볼게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 변형된다라는 의미가 어떠냐면요. 자, 요게 실제 학교의 시험지입니다. 요 지문을 가지고 이 글의 내용을 토대로 빈칸 가에 들어갈 말을 보기의 단어를 모두 한 번씩 활용하여 완성하시오. 단 필요시 어형 변화 가능. 단어 추가하지 말 것. 그래도 이렇게 단어들을 주어지면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요. 이것마저 주어지지 않으면 상당히 난해하죠. 자, 원래 답은, 원문의 답은 요런 문장이었습니다. 요런 내용이었는데요. 원지문에서. 그런데 여기에서 요구되는 거 이렇게 좀 변형되어 있는 형식의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용 자세히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역시 이게 조금 교과서가 변형되어 나온다라는 내용인데 교과서 것이 범위였는데 다음 빈칸 A에 들어갈 말을 주어진 우리말 의미와 일치하도록 보기의 단어를 활용하여 영작하시오. 단 보기의 단어를 모두 사용하고 필요시 단어를 추가하거나 변형할 것. 이렇게 나왔네요. 6점짜리 배점입니다. 자, 원문 교과서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시험지에서는 이 문장이 빠졌고요. 바로 what's going on in your head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자, 정답은 이것을 넣어놨으면 정답을 유추할 수 있겠죠. 소비자들은 그들이 무언가를 사기 위한 결정을 내릴 때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던 것처럼 보인다. 라는 것을 영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요런 식의 정답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필고사 실제 모습을 간략하게 봤고요. 요것은 그냥 내용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역시 변형된 형태이라는 거 내용 설명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거고요. 원문하고 달라지는 부분. 이 부분은 저희 전문가들한테 맡겨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은 이렇게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 내용이 이렇게 달라져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러니 시험 점수가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구나. 중학교 때 공부하던 식으로 고등학교 때 이렇게 대응해서는 절대 고득점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학교별 학급 운영 현황인데요. 가끔 학부모님들 또는 학생들이 학교의 규모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학생 수, 그 다음에 남녀 비율을 넣어놨는데요. 자세한 건 표 보시면 되고요. 제가 300명대인지 200명대인지 100명대인지 이걸 좀 구별하기 위해서 색깔을 달리해서 표시해놨습니다. 내용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제고 같은 경우는 200명대이네요. 선발 학교이다 보니까 자, 우리 100마고 300명대입니다.
백석고 300명대입니다. 백신고 300명대. 대부분은 300명대가 많습니다. 세운고 100명대입니다. 아까 제가 세운고는 학생 수가 적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내신에 있어서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국고에서 300명대. 그 다음에 저동고 300명대, 저형고 300명대, 3학년만 200명대 후반이네요. 정발고 300명대, 3학년 역시 200명대 후반. 중상고 300명대, 200명대. 풍동고는 1, 2, 3학년 02 200명대 중반이네요. 가좌고 300명대. 그 다음에 대화고 300명대, 덕이고 200명대 후반이네요. 대진고 300명대 중반. 일산 동고 300명대 초반. 쥐업고 300명대 중반, 운종고 300명대 후반, 3학년만 300명대 초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참 달려왔는데요. 이렇게 해서 일산지역 동서구 고등학교 16개에다가 플러스 조금 더 고등학교 집중 탐색을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좀 궁금해 하시는 것의 내용을 일부 해소해 드렸기를 좀 바라는 마음 간절하고요.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밑에 댓글에 마구마구 댓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궁금하신 내용이 좀 해소되지 못하거나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저희 학원에 연락 주시면 원장 찾으시면요. 저한테 메모가 넘어오거든요. 제가 틈틈이 더 필요한 자료 정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일산지역 고등학교 집중 탐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